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3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배로 이제 화물을 실어다 날라주는데 그 중에 있어서도 벌크선이 좀 주력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벌크선은 이제 흔히 말해서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이런 이제 포장이 필요 없는 화물을 날라주는 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 BDI 운임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벌크선사들의 운임 지수라고 보면 좋겠고, 이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운임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할 요소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3월 중순, 하순 정도까지 BDI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 꾸준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3월 중하순 이후로는 다소 BDI 지수가 꾸준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3월달 비해서는 BDI 지수가 좀 꺾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해운 업종에 긍정적이고 특히나 벌크선 업체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대한해운은 전용선 매출과 비전용선 매출로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용선은 특정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화물을 실어다 날라다 주는 건데, 대한해운은 이런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을 또는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줍니다. 이 매출이 전체에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선 매출이 좀 압도적이에요.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이고, 비전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야 이제 BDI 지수의 영향을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용선 매출은 BDI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BDI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그래서 안정적인 안정적 매출과 이익 실현이 가능한 기업이 되겠죠. 이익 실현이 가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꺾였다라고 해도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BDI 지수를 비롯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한해운도 그런 이제 해운주들의 강세 속에 같이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고요. 다만 좀 아쉽게 이번에 유상증자 약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승하던 주가에 찬물을 좀 끼얹은 상황이 되겠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서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가운데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해운의 기술적인 흐름상 3,100원과 3,150원이 하나의 이 가격, 그러니까 이 추세, 대한해운의 흐름을 지탱해주는 가격이었는데, 그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갭으로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 뒤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주가가 좀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이 훼손이 되면서 이제는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 사실 단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뭔가 이 종목을 모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의 매매가 거의 주를 이루었고, 기관 중에서도 투신 역시 이 위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유일하게 꾸준히 사준 게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 가격에서 저가 매수세를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격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주축이 됐죠. 근데 연기금마저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매도 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거세게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데, 그런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더 큰 매도의 폭으로 매도 강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신 쪽에서도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는 뭐 아예 사지도 팔지도 않네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최근 들어서 좀 매수에 들어오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이전에 보면 다 단타였어요.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는 단타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일, 4월 5일까지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20만 주 일부 매도를 했고, 다시 10만 주, 30만 주 매수하면서 매수 강도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강도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하락이 좀 멈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채비를 해야 되는데, 요 선을 따라서 고스란히 계속 좀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저점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이제 가운데 조금씩 더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2,590원이거든요. 2,590원인데 사실 여기 더 떨어져서 이제 발행가액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주면서 바닥을 좀 잡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락 나오면 전후로 해서 이 갭 있죠. 갭을 또 메워주는 반등도 한번 좀 출현하고, 이런 식의 좀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제대로 좀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다행히 그래도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차피 얘네들 단타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나 이런 것들 딱 들어주면 팔고 나갈 놈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안에 얼마 샀죠? 40만 주 샀고 86만 주인데 20만 주 샀으니까 66만 주에 다시 또 한 40만 주 샀으니까 100만 주 넘게 샀어요. 여기서만 1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이러다가 한번 훅 튀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100만 주 다 털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차피 단타의 수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잡으면서 반등 한 번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지만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와도 문제인 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추세다 보니까 크게는 못 가요. 크게 가기가 좀 어렵고, 이전에 좀 저항대였던 1차적으로 3,100원, 3,150원짜리 여기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거고요. 여기 이상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3,400원 정도? 2차 저항대는 한 3,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 갭을 뭐 메워줄 수도 있는 거죠. 이 갭을 메우러 갈 거고, 메우면서 동시에 이 추세선 상단이니까 여러모로 이 자리가 2차적인 좀 저항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3,100원에서 150원 정도? 3,150원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대로 보여지고요. 2차적인 저항대는 한 3,4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서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걸 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생각을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뭐 할 때는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성장성.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주문이 막 밀려들어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유상증자는 저는 좋게 봅니다. 당연히 투자를 해줘야 되고 주주의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가 이제 운영 자금이 없거나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썩 달가운 유상증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게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인데 뭐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이 과연 올해 크게 뭐 성장을 하느냐 작년에 비해서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매출이 작년에 8,800억 올해도 한 8,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본다면 뭐 실적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발생하는 유상증자를 가지고 뭔가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렇게 또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재무구조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쓴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 목적이 한번 볼까요? 목적이 어디 있나? 요 채무상환 자금으로 19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돈 갚는데 이거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이게 시설 자금이나 이런 거였다면 생각이 달랐겠지만 이게 채무상환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닥 뭐 그렇게 유상증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이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놀다가 지금 이 흐름들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이 매물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매물 부담감도 크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상장되는 주식 수가 7,500만 주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2억 2천만 주 정도가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 7,500만 주가 상장된다면 이 7,500만 주를 물량, 유상증자 물량을 또 해결하고 이 물량들이 시장에 녹아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도 증가될 거고 이런 벌크선사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늘어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나빠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그렇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그리고 이 회사는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뭐 좀 좋아지긴다라는 거를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대응의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한 할인된 가격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사람 생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항상 좀 기술적인 부분의 포인트나 이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마다 분할로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현재 100만 주가량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차피 얘네들이 좋아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반등 한 번 정도를 기대하고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물량들이 다 터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 위치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역시나 이제 반등이나 이런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만들어지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올라갔을 때는 1차적으로 3,100원에서 3,500원 2차적으로는 3,4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